기본편, 책의 이제 기본편을 지나서 실전 딥러닝입니다. 실전.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9장 딥러닝을 사용해서 실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실용적인 직관을 얻고 필수적인 딥러닝 모범 사례를 익숙하도록 한다. 그렇게 이제 2장 2부 맨 앞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면 할수록 뒤쪽 가볼수록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 모델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져서 숙제를 이제 미리 드릴게요. 오늘 그 5장을 시작을 하고 좀 할 텐데 5장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거니까 5장에 있는 예제를 다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제법 걸려요. 시간이. 후반부 세 번째 예제인가 네 번째 예제부터서는 제 GPU 있는 데서도 세 번째 예제인가 그거는 1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고요. 그 GPU 없으시면 뭐 돌려놓고 뭐 밤을 주무시고 일어나도 될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다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돌려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좋고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좀 한번 이게 안 쉬우니까 책을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말 하나하나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 게 몸에 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 읽으면서 요게 뭔 말이지?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 좀 더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이쪽에 나온다 그랬던가요? 채팅이 나옵니다. 네, 채팅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5장 실전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에서 할 내용을 크게 이제 살펴보자면 5장이 하는 거는 합성곡 신경망인데 이게 시각적 비주얼 자료를 처리할 때는 이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잘 되는 이제 그 신경망이고 그거에 어떤 건지를 이제 설명이 나올 거고 설명을 한 다음에 사실은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돌리는 거 먼저 해보고 설명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소규모 데이터셋에서부터 이제 컴포넷을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그러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한번 훈련시켜보는 거고 작은 데이터 갖고. 근데 작은 데이터를 가지면서 여기서 또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그것도 숙제로 낼까?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숙제로 내고요. 그 제너레이터라는 게 이제 케라스에 들어있는 제너레이터 중에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의 용도가 있는데 뭐냐면 큰 데이터를 한꺼번에 메모리에 안 올리고 필요할 때만큼 올리는 그 용도가 이제 베이직한 용도고요. 그거 말고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하나 해주고 있는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해줍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앞 시간에 잠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이미지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좀 작으면은 이미지를 강화시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강화 또는 증강 오그멘티드 AR,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면 증강현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데이터를 좀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요. 이미지 데이터를 강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진을 우리가 찍으면은 사진의 위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여기 회전시켜서 찍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회전시키고 그런 움직이고 좌우 약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좌우 반전시키기도 하고요. 그게 또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이제 케라스 안에 들어있는 그 디폴트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걸 만드실 수가 있죠. 제너레이터를 따로 커스텀 제너레이터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직접 한번 CNN을 돌려보시는 걸 하고 다음은 이제 이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훈련이 잘 된 모델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은데 그거를 갖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딥러닝 거의 모든 뉴럴 네트워크는 훈련된 걸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내 목적에 맞기만 하다면.
특히나 이제 그 우리가 케라스를 갖고 이제 케라스 텐서플로우 갖고 이제 훈련시켜서 웨이트 그걸 저장하잖아요. 그 놈을 저쪽에 이제 MS 뭐 코그니티브 서비스 CNTK에서 또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딥러닝에서 저장하는 건 웨이트잖아요, 웨이트. 요 값이 가서 얼마가 곱해져서 이제 어떤 그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가느냐. 그것만, 그 정보만 있으면 그 정보를 코그니티브 툴킷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아마존 딥러닝 툴킷에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델을 서로 익스체인지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ONMX인가? 그 다음에 그 모델 익스체인지 하는 거는 제가 참고 자료로 이제 제 숙제로 놔두고 그림으로 체인지하는 옮겨가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텐서플로우에서 훈련된 그 컴포넷을 가져다 이제 쓸 거고, 그 중에 갖다 쓰는데, 레이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레이어가 여러 개 있으면은, 난 요 레이어까지만 쓸게. 아니면 더 많이 쓸게. 그 레이어를 갖다 쓰는 레벨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제 정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 러닝이죠. 배운 거를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거의 방법을 한번 보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딥러닝에서 이제 훈련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보고 얘가 얘가 강아지인지 개인지 코끼리인지 어떻게 판별하냐. 어딜 보고 그런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얘가 학습을 했다는데 학습한 결과는 어떤 모양일까? 사실 딥러닝의 많은 부분은 블랙박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몰라요. 그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근데 다만 이 CNN은 그렇진 않아요. 비주얼 원래 이미지에서부터 시작한 거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학습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다만 그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필터를 볼 수도 있고 AI의 아웃풋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딜 봐서 얘가 판단한 건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다른 것도 볼 수도 있지만, 그 세 가지를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거의 실전이랑 큰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이 좀 크고, 그래서, 미리 한번 따로 훈련을 돌려보시는 게 좋고, 거기서, 요런 거구나, 라는 감이라도 익혀두시면은, 나머지 5장 후반을 배우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책에서 멘션하는 게 합성 신경망 컨볼루션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래 한번 돌려보자. 뭘 돌려보는데 이제 뭘 갖고 하냐. 우리가 2장에선가요? 엠니스트가 했었죠. 믹스드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스탠다드 앤 테크놀로지 미국 기관에서 손글씨들 손숫자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고 요거를 이제 28x28 곱하기 1 흑백 사진이라 이거죠. 채널 RGB가 아니고 그래서 10개 범주로 해서 했던 거고 80년대에 이제 수집을 했고 6만 개의 훈련 데이터하고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해서 2장에서 우리가 했었죠. 했었을 때 그 정확도가 얼마나 나왔죠? 기억하실라나? 기억 2장에서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113페이지 97.8%를 얻었다고 했고 거기 보시면은 이거 책에 나온 걸로는 CNN으로 가장 간단한 걸로 했을 때 99%가 나온다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훨씬 좋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이제 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4장 5장이 어디 있냐? 5-1 컴보드. 이 책에 있는 코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쪽에 이제 케라스 임포트한 거야 당연히 요거는 임포트로 해서 저 케라스 2.4 버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델을 이제 하는데 레이어하고 모델을 케라스에서부터 이제 임포트했습니다. 모델 중에 여기 안중은 시퀀셜만 쓰는 거고요. 시퀀셜을 쓰는데 첫 번째 레이어는 뭘 쌓았죠? 입력 모양은 28x28x1 요거 엠니스트 텐서 모양이죠. 요걸 봤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레이어에 댄스만 썼어요.
댄스를 쓴 게 아니라 이건 컴보 2D를 했어요. 컴보 2D. 2차원 컨볼루션을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컴보 2D가 있는 거 보면은 컴보 1D도 있겠죠. 원디멘셔널 컨볼루션도 있을 거고. 3D도 있지 않을까요? 3D도. 컴보 3D.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보 2D를 하는데, 아규먼트가 좀 달라요. 일단 액티베이션은 동일하고요. 액티베이션. 인풋은 우리가 정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2D인데, 2D 할 때 여기에는 3을 했어요. 33 요거, 얘를 이제 필터라고 부르는데, 필터 사이즈. 3x3 필터예요. 3x3. 가로, 세로, 2D니까 이게 가로, 세로가 있어야 되겠죠. 3x3 필터를 쓰고, 요 32가 있어요. 32. 32개만큼 층을 쌓을 거야. 피처맵을 쌓을 거야. 라고 정의하면 돼요. 이 피처맵이란 거랑 필터란 건 뒤에 이제 설명하니까 이제 그 뒤에 장표를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쌓는다. 기억할 거는 여기 2D니까 여기가 2D고 여기 그 피처맵 개수는 이렇게 정해준다. 원디면 어떨까요? 원디면 요게 이제 하나만 있겠죠. 여기가 대신에 이게 여기도 디멘전 차원이 10개 볼 수도 있고 20개 볼 수도 있고 여기는 3x3을 보는 거고 2차원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컴브를 여러 개 그냥 연달아 쌓을 수도 있어요. 연달아 쌓을 수도 있는데 얘는 심플하게 컴브 한 다음에 그 플링, 맥스 플링이라 그랬어요. 맥스 플링 2D로 플링도 1D, 2D 있겠죠. 그러려면 2D에서 2x2로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2x2 중에 걸리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맥스 값만 살려놓을 거야. 플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2x2 격자 안에서 제일 큰 값만 이제 살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쭉 전체 이미지를 돌아다닐 거예요. 그 다음 그 레이어를 플링 레이어 추가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이제 그 컴브 레이어 2D를 했어요. 이번에도 필터를 3x3으로 했네요. 3x3. 요거는 사실 원하는 대로 2x2 해도 좋고 1x1은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아마 그 8장 정도에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그 층을 64개로 했어요. 층을 64개. 64개 층을 만드는 거예요. 3x3으로 이제 쫙 걸쳐서 64. 이게 요거의 의미는 이제 그 뒤에서 보고 어쨌든 요런 형태가 된다.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개수를 이번 늘렸네요. 층을 늘리고 여기는 필터는 3x3을 계속 쓰고 있고 액티베이션은 그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고 그 다음 또 한 번 플링 또 했어요. 맥스 플링 2x 가로 세로 2 곱하기 2 중에 제일 큰 값만 이제 할 거야. 옆으로 옮겨가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컴보를 한 번 더 했어요. 컴보 2D 또 64개 그 채널 개수를 유지하면서 3x3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일단은 돌릴게요.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걸 써라.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나중에 없어질 거야. 나중에 이걸로 써. 하지만 지금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용서받죠. 지금은. 자 이거는 서머리는 아마 여기 책이 없어서 제가 쓰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데 책이 원래 샘플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서머리를 하는 이유가 비교를 하게 이 책에 있었나? 책에 있었는데 자 그러면 서머리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 서머리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여기 그 컴보 2D 맥스 플링 컴보 2D 맥스 2D 컴보 2D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보고 싶은 건 아니고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여기 파라메트 개수가 320개잖아요. 320개. 그 다음 올라와서 여기 26, 26, 32가 됐고 여기 맥스 플링 쪽에서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보시면 여기는 웨이트 값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플링이란 건 제일 큰 값을 그냥 뽑는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컴브 여기에 파라미터가 이제 좀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18,496개. 그리고 이제 풀링하고 다시 36,928개. 토탈 그 파라미터가 55,744. 자, 기억을 한번 되돌아켜보죠. 되돌아켜보면은 우리가 그냥 댄스 모델에서 파라미터가 몇 개였나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아이고. 댄스 모델은 요건 그만 이 모델로 비교한 건 아닌 모양이네. 어쨌든 제 모델은 조금 또 다른 모델이네요. 40만 7,050개가 파라미터였어요. 근데 파라미터에서는 줄어요. 여기 사실 이게 요것보다 좀 큰 모델로 이제 한 것 같은데, 여기 있구나. 요 밑에 아직 덜 했네요. 모델을. 서머리. 요까지만은 컴프고, 여기 끝에, 왜냐면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댄스 레이어가 그 후에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 플래튼이란 건 이게 컴프, 가로, 세로 있던 걸 그냥 한 줄로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 이제, 거기서 댄스 64는 이제 앞에서 댄스 레이어 했던 거니까 64개 출력. 그 다음에 마지막 10개 출력은 왜 그렇죠? 클래스가 10개이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로 하면서 마무리했죠. 그리고 여기 모델 서머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93,322개. 그러니까 요까지 하고 요 밑에 이제 댄스 쪽에 36,000개, 650개 해서 이제 93,322 맞나? 93,322개 이제 그죠? 저쪽 앞쪽에 댄스만 2번 썼던 건가? 그거는 40만 개에 비해서 뭐 많이 줄었죠. 파라미터 개수는. CNN은 풀리 커넥티드보다 많이 줄어요. 웨이트가. 왜냐하면 말 그대로잖아요. 풀리 커넥티드는 모든 유닛을 다 연결했어요. 하지만 CNN은 관련된 것만 연결해요. 뒤에 그림을 이제 보면 아실 텐데 관련된 것만 연결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개수가 줄어요. 많이. 그러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줄어들면은 계산 속도는 어떨까요? 여기 뭐 카테고리로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이거 이미지를 6만 이미지를 28x28 그런 형태로 이제 6만 개를 요 배치 사이즈 6만 개 훈련 데이터 요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이제 레이블을 카테고리 컬러 이제 만든 거 원하는 코딩으로 만든 거였고 그 다음 여기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컴파일하고 여기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하고 이제 했어요. 자, 5번 에포크를 돌리려고 그러는데, 한 에포크 돌릴 때 21초 정도? 첫 번째 에포크. 물론 첫 번째라서 좀 느렸던 것 같기도 한데, 지난번 댄스 할 때는 몇 초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역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 계산 속도가 지난번 댄스 할 때는 4초예요. 지금은 제 컴퓨터 쓰고 있어서 느려졌는지, 딴 걸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적어놓은 것보다 더 오래 걸리네요. 제 낮에 좀 여유 있을 때 할 때는 12에서 16초 나왔는데 지금 20초부터 나오고 있는데 줌 같은 거 켜서 그런가? 어쨌든 계산 속도가 이 댄스보다 파라미터는 작으면서 계산은 속도 느려요. 왜 그럴까요? 뒤에 이제 CNN의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를 먼저 이제 설명하고 돌아올게요. 자, CNN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필터가 있어요, 필터. 이 3x3인데, 지금 여기는 3x3에 3개 채널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엠리스트는 여기 요 세 번째가 1이죠. 그러니까 요거 2개가 없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데, 요거를 요 상태에서 보면은 좀 그렇고, 채널 3개짜리, 여기 요 링크가 참 설명을 잘 해놓고 있더라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요거랑 이제, 요 필터랑 여기 곱하는 거예요. 숫자를 곱해요. 곱하는데 결과를 어디다 쓰냐 하면은 여기 아웃풋인데 여기 곱한 결과 값이 여기 하나의 점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필터가 하나, 두 개예요. 필터가 하나, 두 개.
이 필터 하나만 집중해서 보면은 필터 하나가 요걸 돌면서 요 값을 하나 만들어내요. 요 아웃풋. 요거를 피처맵이라고 그래요. 피처맵 1. 두 번째 필터가 돌면서 이제 두 번째 필터가 돌면서 요 피처맵 2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피처맵을 64개 만들려면 필터가 몇 개 필요한 거죠? 필터가 64개 필요해요. 64개 필터. 요 필터의 요 한 점 한 점이 이제 웨이트예요. 웨이트. 요 점들의 숫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점들의 숫자. 지금 얘는 RGB가 있는 놈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여기 RGB 프레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9개, 여기 요런 3x3x3 그 필터를 쓴 거고, 흑백이면은 요 밑에 두께가 없는 거예요. 밑에 두께가 없어서. 요 한 레이어만 쭉 가면서 한 레이어 채워주고, 요 필터가 가면서 한 레이어 채워주고, 그 다음 다른 필터가 가면서 한 레이어 채워주고, 그 64개 필터를 만들어서 해봐. 그러면 이제 요 아웃풋, 여기 피처맵이 64가 된다. 인 거죠. 계산은 간단해요. 여기 각 매칭되는 그 점끼리 곱해요. 곱해서 이제 뭐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 가는 거죠. 이게 댄스 모델하고 다른 거는, 댄스는 이제 그냥 그 웨이트하고 그 값을 곱한 건데, 요 값의 웨이트, 요 값의 웨이트, 그걸 곱한 건데, 얘는 요 필터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요 필터가. 9개짜리가 계속 움직여 간다 이거죠. 이 필터는 요 피처맵 하나를 만드는 동안은 공유한다 이거죠.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해됐다는 말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요거 그림을 한번 보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닫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방해가 되네. 가까스로 닫았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는 요걸 용어가 요게 필터. 그 다음에 이게 인풋인데 지금 요 바깥에 빵으로 채워져 있죠. 얘를 패딩이라고 불러요. 패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패딩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많이 뒤에 이제 다시 나오긴 할 텐데, 왜 패딩을 하냐면은, 패딩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웃풋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패딩하고 이제 그 스트라이딩 뭐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원래 이미지 크기를 유지할 수도 있어서 패딩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용어만 일단 익숙해 보죠. 밖에 채우는 거 패딩이라고 부르고, 요 곱해주는 값을 요걸 필터라고 부르고, 필터하고 곱해져서 나온 결과 생성물을 피처맵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시간은 왜 오래 걸리느냐? 자, 아까 그 계산 결과를 보면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댄스 모델은 여기서 이 필터랑 얘랑 한 번만 곱해요. 대신에 그 파라미터가 많죠. 요 개수만큼 그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얘는 요 필터 개수는 작아요. 다시 말해서 훈련돼야 될 거는 요거밖에 없어. 여기 훈련시키는 거야. 근데 한 번 하고, 옆으로 가서 한 번 하고, 또 옆으로 가서 또 옆으로, 옮겨가면서 계산하는 횟수가 많거든요. 컨볼루션, 그 CNN인 경우는 파라미터는 줄어드는 대신에 계산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계산 속도는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냥 댄스처럼 그냥 다 그 피처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연결해 넣어서, 자, 네가 알아서 좀 찾아봐 라는 걸 이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위치불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불변성, 이게 거기 책에서는 173페이지의 아래쪽에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댄스는 전역 패턴을 기억하고 배우고, 컨볼루션은 지역 패턴, 로컬 패턴을 학습한다. 로컬 패턴을.
자, 요렇게 하면은, 미리 이제 돌아와서, 자, 이미지가 요런 게 있어요.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가 있어요. 전역 패턴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요 점들을 다 일렬로 세워요. 일렬로 세워. 일렬로 세우면은 얘랑 얘는 다른 게 돼요. 지역 패턴을 본다면, 요렇게 그 지역을 본 거하고, 요 지역 가서 보면 동일하잖아요. 지역 패턴을 배우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얘랑을 동일하게 인식해요. 그래서 전역 패턴을 보면은 전역은 여기에 색깔이 있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한 거랑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랑 달라요. 한 줄로 늘어 세운 그런 상태에서 배우는 거랑 CNN이 배우는 게 달라서 그래요. CNN은 그 필터라는 놈이 하는 작용이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 거랑 비슷하게 와이어링이 돼 있는 거죠. 아, 요 근처에 있는 놈들이 관련이 있는 거야. 근처에 없는 놈은 잘 관련이 없어. 근처에 있는 것끼리만 와이어링 할까? 연결해서 우리가 계산해 볼까? 라는 컨셉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랑, 요건 뭐죠? 얘는 옆으로 돌아가겠잖아요. 얘랑 얘는 다르게 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예? 다르게 볼 것 같죠? 물론 다르게 봐요. 근데, 아까 피처 맵을 하나 하면은 그 하나는 요런 걸 보는 놈이라고 쳐요. 두 번째 필터는 요런 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로 세워진 이미지를 보는 거, 가로로 세워진 이미지 보는 거, 뭐 그다음 요 대각선 보는 거, 뭐 온갖 방향을 다 이제 필터를 요 그림을 100가지 방법으로 난 보게 하고 싶어. 그럼 필터 개수를 100으로 잡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 우리 CNN을 구조해서 아까 요게 필터 3x3이잖아요. 요게 이제 한 번에 보는 사이즈, 그 로컬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요 앞에 32라는 건 뭐냐면 보는 방법을 몇 가지로 할래? 세워서 볼래? 가로로 눕혀서 볼래? 이렇게 뒤집어서 볼래? 보는 방법을 얼마나 다양하게 할 건가가 요 앞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한 번에 보는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죠. 한 번에 보는 사이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요런 이미지를 볼 때 왜 3x3이면 요만큼밖에 안 될 텐데 왜 3x3으로 했을까요? 차원이랑 관계가 차원. 뭐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막 늘려도 상관 없을 텐데 차원 맞죠? 얘를 늘리는 순간 파라메틱에서 확 커져 버려요. 파라메틱에서 확 커지고 그러면은 3x3이면 요 세 개끼리만 연결시키겠다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묘하게 이렇게 층이 쌓이면은 여기서 뭐냐면 자 여기는 주변 세 개끼리 연결했어요. 위아래 점들끼리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립을 해. 맥스 플립을 하면은 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요 플립 2면은 가로로 반, 세로로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3x3으로 이제 가면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연결을 시켜준다고요. 얘가 또 6x 같이 연결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그 다음 얘는 또 이제 플링하고 또 하면 얘가 한꺼번에 보는 게 얼마나 될까? 한 뭐 3번 곱해지만 8배 정도 한 24x 24를 보나? 뭐 그렇게 될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풀링하고 이제 그 다음에 레이어가 가지면서 얘가 멀리 있는 것끼리 이제 조금 연관을 시켜줘요. CNN 같은 거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10x10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10x10도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도 좀 걸리고 이게 커지면은 속도도 이제 더 느려지고 3x3하고 보통 보면은 1x1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다고 그랬고요. 2x2, 3x3 또는 5x5까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큰 것도 한번 시간 날 때 테스트 해보세요. GPU 시간 남고 뭐 하면 뭐 열심히 해서 해볼 수 있잖아요. 코너 사이즈가 커지면 또 파란색이 늘어난다는 거. 그렇죠. 필터가 코너 사이즈가 하면 곱한 게 요 필터만큼 곱해지니까 여기서도
요 필터 곱하기 이게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레이어, 아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레이어가 320개예요. 왜 320개일까요? 필터를 우리가 몇 개로 한 거죠? 필터가 32개. 32개에다가 32개, 3x 3이면 얼마죠? 9에다가 바이어스 하나. 그러면 10이고 320. 그러니까 이거 보는 방향을 32가지 뭐 세워서 보고 옆으로 보고 하고 얘가 3x 3의 파라미터 9개에다가 이제 그 바이어스 하나 해서 곱해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5x5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보는 방향을 곱해줘야 되겠죠. 놀라운 인사이트 같습니다. 예, 방금 설명이 야 영화 매트릭스를 보는 그래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매트릭스인데 이거를 지금 전부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네. 야 이게 세상에 매트릭스인데 그렇게 비춰가지고 보니까 예, 보는 방법. 예. 그래서 CNN을 이제 처음 댄스만 하다가 CNN을 딱 하는 순간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여기 적어놓은 건데 와이어링이다 결국. 딥러닝은 와이어링을 하는 거다. 와이어링. 와이어링 사람이 할 일은 와이어링인데 댄스는 아무 생각 없이 와이어링 한 거다 이거죠. 근데 아까 이미지는 위치 불변성 이런 걸 하려면 로컬 패턴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로컬끼리만 연결시켜 주자. 그러니까 위치 불변성을 포함한 와이어링이 결과가 컨볼루션 레이어다 이거죠. 이 처음에 그 만들었던 CNN을 이렇게 만들었던 쿠니 코쿠시마나 얀 쿠니 이런 해석 인사이트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해놓고 잘 되는데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연결을 시킨다는 생각 컨셉을 가지셨을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것끼리만 잘 연결해주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방금 설명 진짜 놀랍습니다. 네. 이거를 보통 한국에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아직 저도 그렇게 설명한 사람은 들은 적은 없는데 어쨌든 네. CNN하고 결국은 RNA 나온 것도 뭐냐면 바로 그 전 시간하고 연관이 있을 거야. 우리가 연관짓기 와이어링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스킵 커넥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옛날 것도 잘 기억할 거야. 스킵 커넥션을 좀 해볼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편집해야 되는데 전번에 방금 설명 듣고 하니까 다음에 다음 기억이 나면 인드라 막 그런 비슷하다 이러면서 진짜 감동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뭐 퀸스 갬빗 얘기하면서 약간 좀 엇나간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을 텐데 결국은 뇌세포 와이어링하고 딥러닝의 와이어링하고 비슷하게 보자면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아주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은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어요. 웨이트 값을 랜덤으로 막 해. 어느 랜덤이 딱 되는 순간 얘는 이미지를 너무 잘 인식하는 랜덤 값이 우연히 들어가 버렸어. 그럼 천재 모델이 나온 거죠. 확률적으로 뭐 음악을 잘 이해하는 웨이트 값이 딱 들어갔어. 어느 순간. 근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 알아내는 게 그리고 과학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한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한성 없이 하는 건 진짜. 좀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처음에 필터 3x3이든 5x5든 필터는 랜덤하게 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4개의 필터면은 이게 백프로포즈 돼가지고 학습돼서 바뀌어서 처음에는 랜덤이 그 다음부터 학습돼서 계속 어떤 놈은 세로를 보고 어떤 가로를 보고 랜덤하게 이제 돼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훈련시킨 거, 두 번째 훈련시킨 거, 얘들이 필터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거죠. 어떤 놈 첫 번째 필터가 세로를 보는 거고, 어떤 놈은 이쪽은 이제 10번째 놈이 세로를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에포크를 훈련시켜도 서로 다른 이제 웨이트 값으로 훈련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죠. 동일한 데이터를 훈련시키고 난다는 조건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랜덤 세팅을 할 때 시드 값을 줘서 동일한 걸로 초기화되게 했으면은 뭐 계산이 동일해질 테니까. 그럼 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CNN 하면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미지라는 거는 위치 불변성일 거야. 이야.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이 위치 불변, 여기에 찍혀도 저기에 찍혀도 저기에 찍혀도 우리가 동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게 와이어링을 이제 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CNN 말고 다른 뭔가 딥러닝을 써서 해야 될 때 그놈의 데이터는 어떻게 어떤 와이어, 그냥 생각 없이 댄스를 쓸 거냐. 아니면은 CNN으로 하고 뭐 다시 나눠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와이어링의 방법은. 그 와이어링을 잘하면 정확도도 좋을 뿐더러 훈련도 이제 좀 빨리 잘 될 겁니다. 자, 이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아까 훈련 시켜놨나요? 여기 5번 훈련 다 됐습니다. 훈련 됐고, 어디까지, 요거 했나? 우리가 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한 거죠. 훈련 됐고, 여기 하고 테스트 결과가, 뭐야? 왜 또 하냐? 99.09%. 책에서는 99.21%인데 책보다 조금 떨어졌네. 이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저 아저씨가 여기 책 쓴 아저씨가 훈련시킨 거랑 제가 훈련시킨 거랑 이니셜 초기 값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댄스 모델인가 책이 있구나. 댄스 모델이 97.8%에 비하면 컴브 모델은 99.9%다 이거죠. 99.09%. 따라서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지에 대해서 댄스보다 훌륭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이 아직 안 났나요? 하나만 해봐서 여러 번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CNN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봤는데 이 트레인해야 될 파라미터 개수가 줄어들고 대신에 여러 번 계산 횟수는 늘어나서 이제 시간은 좀 더 걸린다. 근데 중요한 거는 CNN의 위치 불변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자, 본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기억을 해보면은 이 CNN은 지역 패턴을 학습한다 이거죠. 댄스 레이어는 전역 패턴을 이제 검사하고 173페이지, 4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4페이지에 이제 그림하고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숫자 4자 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 용어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고 그랬어요. 트랜슬레이션이란 보통 뭐죠? 우리가 번역하는 거죠, 번역. 트랜슬레이트 하다는. 근데 번역이란 말로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트랜슬레이션, 위치 이동을 또 얘기를 해요. 위치 이동. 평행이동을 이제 뭐 가로 세로 뭐 이렇게 하는 걸 인베리언트하다. 그리고 이런 평행이동,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는 특성을 주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역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거기다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좀 상상을 해봤는데 아까 필터의 개수가 회전 불변성, 다시 말해서 어떤 놈 세로 보고 어떤 놈 가로 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필터가 가로 보는 필터, 세로 보는 필터 때문에 이 회전 불변성이 이제 추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맥스 플링을 이제 하면은 크기가 줄어들고 커진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사이즈, 얘랑 이제 비슷하게 보는 것도 이제 거기서 오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멀라이제이션. 크기를 이제 0,1로 맞춰주는 거죠. 0 맞춰주면은 이제 이런 명도 불변성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이걸 써보진 않았는데 밝은 데서 찍은 사진들 갖고 이제 훈련을 했어요. 어두운 데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그냥 해서 예측하려면 예측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최대값을 맞춰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훈련할 때 뭐냐면 데이터들을 0에서 1 사이로 맞췄잖아요.
얘들, 이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0에서 1 사이로 이제 맞춘 다음에 집어넣으면은 예측 값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일루미네이션 인베리언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이거는 여기 제가 가로로 눕혀놓은 거는 색이 없는 내용이고요. 제 생각이니까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봐서 어떤 일리가 있는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용어를 이제 조금 들어가 보죠. 용어. 피처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막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특성 맵, 피처 맵이라고 하고 필터라는 말이 나오고 이 피처 맵은 이 각 레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레이어. 인풋 레이어가 이제 인풋 피처 맵이고 한 필터를 거쳐서 하나의 채워진 얘도 이제 피처 맵이고 이 피처 맵을 만들 때 이제 쓰인 필터가 여기 있어요. 필터는 아까 뭐 2x2, 3x3, 뭐 3x3, 5x5 뭐 한글하고 영어를 섞어 쓰면 좀 그렇긴 한데 어느 한쪽으로만 써요. 5x5 뭐 5 곱하기 5 곱하기 5 뭐 좋다. 3 곱하기 3, 뭐 2 곱하기 2 그런 걸 이제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인풋 특성이고 이거는 첫 번째 레이어의 피처 맵. 얘는 필터. 가끔은 이제 필터랑 이 피처 맵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게 글들을 쓰기도 하고 서로 글들을 쓰기도 하고 헷갈려 해요. 근데 확실하게는 얘는 필터고 우리가 학습시키는 거는 이 필터지 피처 맵이 아니에요. 피처 맵은 필터랑 곱해져서 나온 결과일 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얘가 어떻게 훈련됐는가를 볼 때 사실은 이 훈련되는 건 얘인데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얘예요. 고양이를 넣었더니 첫 번째 레이어 가면 어떻게 됐네? 그걸 해서 그래서 뒤쪽에 그 글을 보다 보면 필터를 이제 시각화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피처 맵을 시각화한 거거든요. 필터 자체도 시각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다지 재미가 막 있지는 나는 않다고 보는데 그냥 뭐 픽셀 3x3 3 곱하기 3 픽셀을 뭐 찍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어느 좀 하얗고 요거 나오지. 요 이미지가 이렇게 좀 변형됐구나. 뭐 그런 느낌을 못 받아서 어떤 게 뭐 시각화에 재미있는지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 일단 용어가 피처 맵 필터다. 그러면 64개 피처 맵을 하려면 64개 필터가 있어야 된다. 피처 맵을 쌓으려면 보통 그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피처 맵이 3개인 거죠. RGB 3개.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미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RGB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휘도하고 명도 뭐 무슨 H 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이제 나눠서 뭘 훈련시키려면은 그런 식으로 특성을 일종의 특성공학이랄까 뭐 그렇게 바꿔서 해야 되겠죠. 네, 괜히 말이 너무 나간 것 같고 어쨌든 결국 웨이트는 필터인 거고 필터를 훈련시키는 거다. 자, 이제 합성곱을 이제 지정할 때는 파라미터들이 이제 필요한데, 필터의 크기, 봤었죠? 우리는, 괄호 열고 2 곱하기 2 하면, 2 곱하기 2 필터가 되는 거고, 3,3 하면 이제 3x3, 3 곱하기 3 필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자면은, 여기만 이제 괄호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튜플이다, 이거. 튜플로 이제 집어연 거예요. 2D 튜플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출력 특성 맵의 깊이 요게 이제 그 특성 맵의 개수죠. 특성 맵의 깊이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제가 177페이지 책 갖고 계시면 17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 요게 약간 헷갈리게 되겠어요. 책 갖고 계신가? 이걸 어떻게 할까? 책 갖고 계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나? 잘 안 보이겠죠? 찍어가지고. 아니 책
그냥 보시라 그러고, 저희 말로 이제 설명드리면, 어쨌든 177페이지의 그림은 조금 오해가 있어요. 맨 위의 그림, 입력 맵의 특성.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 곱하기 5에 그 깊이가 2개짜리 그런 입력이네요. 2개짜리 입력이고, 그놈을 필터 몇 개로 하고 있죠? 하나, 둘, 3개로 하고 있어요. 필터 3개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림이 묘하게 그 다음 아래 그림하고 헷갈리게 한다고 난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그 깊이, 출력 깊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세로로 3개를 세워놨어요. 세로로 3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세로로, 출력층의 깊이가 세로로 3개 되는 건 필터가 3개이기 때문에 피처맵이 이렇게 세로로 3개가 된 거지. 원래 이 첫 번째 필터에 의해서는 얘가 옆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채워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출력 세 번째 레이어는 평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필터는 피처 맵을 만들어요. 한 평면을 만들어요. 한 평면. 여기 그림에서 여기서 필터 하나는 한 평면을 만든다 이거죠. 근데 그 177페이지 그림의 두 번째는 깊이를 만드는 것처럼 해놨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 여기에 그 필터 하나가 더 추가되면은 이 깊이가 하나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모르면은 다음에 또 질문해 주세요. 그거 그 번역자의 박희선 선생님하고 누나님이 아는 사이라서 그건 저희들이 직접. 근데 이거는 그 번역자가 그린 그림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중학교 번역식으로. 예, 뭐 물어봐 주시든지요. 예. 요 하나의 필터는 한 평면을 만드는 거지 이 깊이를 만드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필터는 이렇게 여기 필터가 하나 있으면 가로 세로의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스트라이드는 이게 한 번에 필터를 아까 움직여가면서 했잖아요. 한 칸씩 움직일 거냐, 두 칸씩 움직일 거냐, 스트라이드 몇 걸음 갈 거냐. 꼼꼼하게 보려면 스트라이드를 천천히 가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다 한 칸씩 가요. 한 칸씩 가면서 꼼꼼하게 봐요. 근데 꼼꼼하게 안 봐도 돼. 얘는 좀 안 가면 두 칸씩 걸어가면서 해도 되죠. 두 칸씩. 그 다음에 패딩은 그 얘기했었죠. 주변에 채우는 거. 이게 제로 패딩이죠. 제로로 패딩을 시켰어요. 제로로 패딩 시켜서, 왜냐면 요거 패딩 안 시키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요렇게부터. 그러니까 요 라인을 그 훈련시키기가 좀 곤란해져요. 훈련시키는 게. 크기도 작아지고, 입력 그 특성들 주변을 채우는 거고, 풀링인데 풀링은 여기 그 한마디로 다운 샘플링이란 말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 중에 여기 보시면은 요 맥스 플링, 2x2 맥스 플링은 여기 2x2를 봐서 제일 큰 값 2로 세팅할게. 그 다음에 옆에 요거는 요 4개는 다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 4개 처리해서 이 중에 제일 큰 값 3으로 세팅할게. 그럼 2, 3 채워줬고, 여기 4개에서 제일 큰 값 4로 세팅할게. 여기 2로 세팅할게. 근데 플링 중에 맥스 플링을 제일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볼 때 제일 잘 보이는 거를 초점이 가잖아요. 다운 샘플링 이거 크게 막 보지 말고 이게 좀 특징을 빨리빨리 찾아내려면 맥스 값을 보면 된다 이거죠. 맥스 값은 보통 숫자로 우리가 255로 나누면 0에서 255로 해서 255로 나누면은 이제 맥스 값은 1이 되는 거죠. 1. 255가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흑백에서. 감장색인가? 그렇게 나오나요? 까만색으로 나오나요? 숫자가 높을수록 검은색이겠죠, 아마? 네, 흰색입니다. 흰색이에요? 흑백에서요? 0이 흑백입니다. 그래요? 네, 예. 흰색입니다. 네. 0이, 0이 이게 블랙이고. 하얀색 255. 그럼 여기는 블랙으로 패딩한 거네? 그 블랙으로 패딩하면은 0이 다시 한번 0이 블랙이고. 1이 그러니까 손글씨 할 때 하얀 부분이 이제 숫자가 높은 거다 이거죠? 손글씨 할 때 하얀 부분. 검정 부분이 높아.
1이 높다며. 그렇죠. 1일 블랙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 하얗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요 큰 값으로 뭐 된다며. 그럼 배경이 검정인 거예요? 배경이 검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색깔, 네. 글씨가 흰색이면. 어쨌든 풀링을 이렇게 샘플링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색깔 숫자가 큰 걸 보고 싶으면 맥스 풀링을 하는 거고 작은 걸 보고 싶으면 미니 풀링을 하고 그래서 아니 그거 자꾸 하지 말고 그냥 평균 내서 보자. 에버리지로 그냥 할게. 난 버리는 거 싫어. 그러면 여기 이걸 에버리지에서 풀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2x2라서 좀 묘하긴 한데 3x3일 경우 가우시안 분포 가운데 있는 놈은 가장 그 웨이트를 많이 주고 주변을 좀 작게 주는 가우시안 풀링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법광 선생님인가 그 대학원 다니시면서 논문을 할 때 가우시안 풀링으로 이제 했더니 더 좋다는 논문을 갖고 이제 그 논문 주제로 삼았다고. 그걸 해서 공부하고 계셔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풀링의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논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대부분 그냥 맥스 풀링만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우시안 풀링의 효과 같은 걸 뭐 또 이제 어쨌든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재현 논문도 많기 때문에 따라 해보니까 그래. 거기다가 이제 하나 새로운 걸 추가하면 되죠. 어쨌든 패딩도 이제 지금 제로 패딩을 했는데 이것도 원 패딩으로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원 패딩 했을 때 이 제로 패딩을 하는 이유가 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제로가 잘 없으니까 이건 무시될 거야 라는 가정일 수 있죠. 근데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제로가 많으면은 요 바깥에는 이제 그거랑 관련 없는 놈을 좀 심어줘야 뭔가 그 패딩에 영향을 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를 우리는 CNN 갖고서 구현해서 이미지에 대한 거를 상당히 이제 높인 거다라는 그 말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CNN에서 인풋 텐서 문제인데 사실 뭐 2D도 될 수도 있고 뭐 한데 보통 이 3D가 되는 이게 3차원 텐서가 되는 이유가 이 레이어 쌓을 때 보면은 여기 요 보는 방향 요거 32개를 해놨잖아요. 요 놈 때문에 얘들을 한꺼번에 또 다음 레이어에서는 요 32개를 다 고려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요게 일단 파라미터가 이제 32개인데 여기는 몇 개였어요? 18,496개나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3x3 텐션, 3x3 필터인데, 이 3x3에다가 플러스 1 바이어스 한 다음에 이 32개 깊이만큼 깊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요 1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3x3 9 플러스 1에다가 이제 32 하니까 320개인데, 얘는 깊이가 요 하나에서 32배로 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서가 자 위로 좀 올라가 볼까? 다시 요거에서 봐야 요 필터가 이게 요게 하나의 필터예요. 요거 하나의 필터. 우리는 차원이 1인 거라서 요것만 보는데 요게 하나의 필터예요. 다시 말해서 9개 요거 3이 있을 때는 27개 파라미터가 돼야 되고 여기 바이어스가 하나 있죠. 28개의 파라미터가 하나의 필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층이 하나 깊어진 순간, 층이 하나 깊어져서 얘는 레이어가 하면서 층이 32개 층으로 돼버렸잖아요. 얘를 2D CNN으로 가려면 이 깊이가 32인 2x2가 이제 움직여줘야 돼요. 3x3이구나. 3x3이 움직여줘야 돼. 그런 필터가 몇 개 필요하다고? 64개. 그 다음에 이 다음 컴보 레이어에서는 64개를 곱해줘야 하니까 얘보다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2배. 36,000. 됐나요? 잘 못 따라갔어요. 여기 처음에 가로 세로만 해서 막 생각하는데 사실은 필터는 통째 채널을 하는 거예요. 2D 컴보는 2D 컴보는 가로 세로만 볼 거야.
이 깊이 있는 건 한꺼번에 처리할 거야라는 의미예요. 예. 만약 깊이를 따로 하려면 3D 컴프로 해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3차원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그 2D 컴프는 가로 세로만 움직일 거야. 그러면 깊이는 어떡할래? 한꺼번에 네. 계산할 거야. 필터 자체가 그 깊이만큼 깊은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앞에 여기 내가 다루는 놈의 네. 요 컴프의 인풋은 얘잖아요. 물론 예. 맥스 플링이 있긴 하지만은 예. 얘는 지금 32개만큼 그 피처맵의 깊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32개 요 3x3 필터는 깊이가 32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디 표시겠습니까? 32, 그러니까 이 케라스는 좋은 게 이게 자동으로 매핑 시켜주니까. 아, 그래서 콤마이 온다는 거예요. 콤마일 요거? 네. 맨 처음 여기서 콤마일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콤보에서는 3x 3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두꺼운 필터라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의 그 컴프 그 그림 부분은 점점 막 길어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것을 콤보 1이라고 해놨다. 2D. 가로 세로만 지나갈 때. 가로 세로만 생각하니까 아, 깊이는 그냥 하나로 볼게. 하나로. 만약에 깊이를 따로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 그 컴보 3D를 써야 돼요. 아, 네. 깊이를 따로 그 걸어갈 거다 그랬을 때는. 예. 그래서 여긴 32 곱하기 이렇게 3 곱하기 3 플러스 1 10에다가 뭐 32가 되나?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64가 되나? 64구나. 얘를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D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쭉 해서 그 커지고 근데 있잖아.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2D 컴브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3D 텐서를 입력받는다 해서 2D 컴브, 3D 인풋. 근데 2D 컴브면서 1D 인풋을 받을 수도 있어요. 2D 인풋. 가로세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의 입력 피처맵의 깊이가 1이면 되죠. 1이면 되는데 그럼 그 다음 레이어의 그 피처맵의 깊이를 주지 않아야 또 그 다음 레이어를 쌓을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1D 컴브 인풋이 여기 오히려 재밌지. 자, 1D 컴브는 원디메인셔널 컴브야. 이게 원디메인셔널 컴브는 어떤 데 쓸까요? 1차원 컴보레이션 이쪽으로만 가야 돼. 오히려 저는 원디 콤보가 더 어렵다. 왜요? 이 응용이 안 돼요. 2D는 그래도 자, 우리가 2D 컴보 CNN은 이제 아까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하다 그랬어요. CNN은 그건 2D CNN도 그렇고 1D CNN도 그래요. 자, 그럼 1D CNN을 여기 뒤에서 이제 나오는데 오히려 RNN보다 이제 그 시계열 데이터의 1D 컴보가 더 맞을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사람 맥박 같은 걸 해봐요. 사람 맥박 펄스를 하면 이 피어리어딕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됐을 때 저 아래점에서 재서 이제 올라가서 다시 아래점 이렇게 됐다고 쳐요. 다음에 쟀을 때 위점부터 쟀어. 그러면 그 저점은 또 옮겨갔을 거 아니에요. 얘랑 그 전 거랑 동일하게 봐야 돼.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해야 돼. 그럼 CNN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해. 따라서 펄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CNN이 맞을 수가 있어. RNN은 묘하게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 데이터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LSTM은 그걸 조금 더 멀리 보려고 넣긴 했지만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전류같이 이런 파형을 그리는 거는 오히려 LSTM보다는 CNN 같이 이미지로 보는 게 예. 이미지를 이렇게 조정시켜서 맞춰서 딱 맞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필터를 해놓은 거는 약간 뒤에 나와도 그놈이란 걸 알거든요. 그 주기만 들어있으면은 요 이미지 들어온 데이터가 한 주기가 들어있는 이미지라면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별을 할 수 있죠. 어차피 우리는 적어도 한 주기를 갖고 판별할 거 아니에요. RNN이라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요런 원 디멘셔널 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이제 원디 컴브를 하는데, 그 원디 인풋이야. 다시 말해, 피처가 하나밖에 없어. 온도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럼 피처가 하나니까 이게 뭐, 정상 온도가 정상이라면은 아침에 얼마였다가, 뭐에 얼마였다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뭐 그런 거 훈련시킬 때 템프만 갖고 하면 그렇고. 템프 말고, 뭐, 휴미디티? 나 습도든 뭐든 뭐 여러 개 하면은 이제 2D 인풋이 되겠죠. 1D 컴브에 2D 인풋. 인풋이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너무 복잡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온도라는 데이터 쫙 있는데, 이게 데이터인데, 내가 원디 컴브를 한다는 거는, 진짜 뭐를, 왜 그러냐? 주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패턴이 있다면 원디 컴브로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2D 컴브는 뭐, 1, 0, 뭐, 3x3을 이렇게 위조할 수 있잖아요. 원디 컴브 필터는 뭐라고? 필터는 예를 들어서 난 필터의 크기를 3으로 할 거야. 그럼 3개짜리 이제 3개짜리? 예. 그걸 밭대가지고 이렇게 예. 그려집니다. 예. 근데 이제 2D 인풋인 경우는 이제 그 가로축이 뭐 난 윈도우 3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위쪽 그거는 피처 개수로 고정돼 있죠. 예. 캐라스는 그거 알아서 맞춰줘요. 예, 그래서 그 캐라스가 좋은 게 그런 파라미터들을 대충 특별하게 이제 가능한 말이 되는 방향으로 다 이제 맞춰주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콤보 ED의 필터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3x3이라고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 깊이는 자기가 맞춰주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입체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2D를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걔는 어차피 그 깊이만큼 지금 거기 들어오는 인풋의 깊이만큼 맞출 거야 라는 가정 때문에 그러죠. 움직이는 게 가로 세로지 예. 움직이는 얘는 깊이가 있는 거고 예. 깊이는 캐라스가 알아서 맞춰줘. 예, 깊이가 있는 거고 예. 깊이는 캐라스가 알아서 맞춰줘. 예,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인풋 레이어의 뎁스에 맞춰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그림의 요 그림이 이제 177페이지 그림은 오해를 줄 그림이라는 생각인 거죠. 아, 네.